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네. 제가 요새 조금 살이 붙어가지고 집에만 있었더니 공부한다고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약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불어날지. 그래서 지금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쁘게 나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요즘 제 블로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NCS 직업훈련교사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실무 쪽으로 회계 쪽으로 세무 쪽으로 이제 이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력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훈련교사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무 교육이긴 하지만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S라는 또는 직업훈련교사라는 거를 어떤 키워드를 제가 보고 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제 선발이 되었습니다. 선발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이러닝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집체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열흘 정도 평일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서울 근방에 살고 있어서 천안까지 이제 매일매일 갈 수가 없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그때 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오랜만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예전에 20년 전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떠한 재미, 설레임 같은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NCS라는 거를 검색을 하다가 회계 세무를 검색을 하다가 이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원을 진짜 정식 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학원에 대한 검색을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직업훈련교사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이러한 과정이 있구나. 그런데 또 어떠한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제가 또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는데 안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런 강사에 대한 자격,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실무 경력이 있어서 경력이 좀 길었거든요. 그 실무 경력 긴 거를 다 넣어서 했더니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제 나름대로는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현재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라도 가고 싶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제 밑에서는 그 백조가 물 밑에서 열심히 발을 이렇게 치듯이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리죠. 그 블로그에다가 제가 뭔가를 했다라는 걸 올리는 이유는 제가 현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시간이 흘러서 나는 그때 당시에 뭐를 했었지? 나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했었지? 라는 거를 이제 미래에 가서 이제 보기 위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블로그를 쓸 때 좀 상세하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15년 전에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지금 15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 15년의 시간 동안 저는 12년의 시간을 세무 대리인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최근 3년 정도는 일반 기업에도 다니고, 현재는 뭐 프리랜서도 하고, 뭐 강의 수업도 하고, 또 이제 훈련교사 하겠다고 공부도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 가다 보니까 경영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경영학과 등록도 했죠. 뭐 물론 이제 3학년 편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2년 동안 경영에 관련된 것만 하겠다 해서 딱 그런 과목들로만 제가 구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저에 대해서 평가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부족해.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나는 뭐를 잘해. 나는 뭐를 잘해. 나는 이거 잘해. 저거 잘해. 왜냐면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자존감이라는 게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나는 이걸 잘하지? 라고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직접 칭찬을 해줘야 아,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칭찬만 하면 내가 부족한 거를 몰라서 이 사회라는 곳 나보다 정말 일도 잘하고 세무나 회계나 그 외의 것들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비쳤을 때 반면 나는 그들보다 못하는 부분도 진짜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스스로 적절히 평가를 해야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현재 하는 일에 이제 만족을 하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나한테 남는 거는 뭐 경력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갔을 때 실질적인 경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 매번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일들이 세무사 사무실 쪽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평가를 그때그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또는 커뮤니티 카페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놔요. 그러면 그 글을 쓴 걸 봄으로써 아, 저 사람은 저 경력에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의 일을 간접적으로 겪어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나도 나중에 저런 일을 해야 할 때 저러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해서 그 부족한 부분, 당연히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되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가 있어요. 서론이 지금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일반 회사에 가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건데요. 이 정도는 한번 보시고 일반 회사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 나는 뭐가 부족하지? 하는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올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반 회사에는 왜 가고 싶은가? 일반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일반 회사는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다가 또는 회계법인에 다니다가 일반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니즈 같은 게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3년차 됐을 때 3년 딱 하고 일반 회사 면접도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아이도 육아를 해야 되고 뭐 그러한 현실적인 것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그러한 어떠한 달콤함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9년, 10년, 11년, 12년 뭐 이렇게 일을 했었네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를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여기에 가고 싶다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요. 왜냐면 일반 회사와 세무사 사무실의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PC와 전화와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돼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일반 회사에 가게 되면 내 팀 내 사원들과 또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또는 외부의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우선은 내 일을 뭐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어떤 협업을 해야 될 때 또는 내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부서에다가 업무 요청을 할 때는 그냥 막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업무 요청을 할 때는 이왕이면 좋은 상태로 업무 요청을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뭐 물론 회사 일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업무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돼 라는 것도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해주지 않아서 내가 뭔가 일을 하지 못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남 탓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쪽 팀에서 이쪽 부서에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나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했다. 그거는 남의 탓이 돼버리는 거고, 처음에는 그게 이제 통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저 사람은 계속 남 탓만 하네.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조차도 업무의 연장인데 업무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계속 남이 어때서, 다른 부서가 어째서, 다른 팀이 어째서, 이러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 평가할 때 들어갑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 못했을 때 나는 평가가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왜 가고 싶은지, 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만 있다가 또는 현재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제 저희 쪽은 이제 세무회계 쪽이니까 경영 지원 쪽 이런 부서니까 일반 회사를 가게 되면 그런 부서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나의 현재 상태, 내가 현재 세무사 사무실을 다닌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 다닐 때는 물론 이제 신입 때부터 한 3년차까지는 항상 부족하니까 뭔가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4년, 5년, 6년 이렇게 되니까 업무가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제 매년 패턴이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업체에 대한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 패턴은 똑같다 보니까 업무 스케줄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일을 하고 이때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짜놓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업체가 많아서 항상 야근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패턴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그 일만 하게 됐고요. 그 일만 하다 보니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맛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저 경마장은 안 가봤지만 그 경마장 가보면 이제 말 요거 있잖아요. 말에다가 이렇게 눈 옆에다가 씌워놓는 거. 말은 저기 꼴 자체까지만, 꼴까지만 딱 가야 되니까 그 부분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막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 옆에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말의 눈막이라고 할까요? 옆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계속 그 일만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그 일만 쳐내기 위해서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로지 관심 갖게 된 거는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1년이 지나면 연봉을 올리는 거. 근데 연봉이 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달에 뭐 올려봤자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올렸었던 때였고, 그래서 그 일 외에는 다른 거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렸다 보니까 계속 그 일만 했었고, 애들 케어가 되는 선에서 뭔가 다른 거를 도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또 뭔가를 해보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 그것만 했던,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왔을 때 왜 나는 그때 그것만 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그래서 뭔가 계속 뭔가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계속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퇴사하면서 아휴, 세무사 사무실은 이제 절대 안 갈 거야 했지만, 내가 그동안 해온 게 그 일이다 보니까 또 회계법인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회계법인도 한 2년 반 정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은 뭔가 그런 자만심 같은 게 빠져가지고, 그때까지도 계속 요것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이직을 하면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를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 예전의 닉네임이 목표 설정이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책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이라는 그 단어를 딱 보고 그 닉네임을 썼는데, 자기계발 책 같은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게 된 계기가 회사에서 뭔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내에서 뭐 이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직원들과의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혼자 뭐 회사를 다니다시피 하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된 게 책이었고, 그때 이제 마음 수련하는 그런 책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개발 책들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제 이 뒤쪽으로 보면 책들이 많은데, 저는 도서관은 잘 안 갑니다. 갈 시간도 없지만 우선 책을 막 사는 걸 좋아해요. 막 사요. 막 거의 지르듯이 삽니다. 그러고 당장은 못 읽어요. 여기 중에서도 못 읽은 책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오늘은 이 책이 읽고 싶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딱 읽는 거죠. 프리랜서 시대가 온다. 이거 몇 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 이거는 이제 그때 사서 바로 읽었었는데, 제가 프리랜서 하기 위해서 그때 한참 알아볼 때 샀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가 오니까 이런 비 오는 날은 무슨 책을 읽을까 막 생각하면서 딱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읽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한 번씩 블로그에다가 책 포스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책 한 번 읽고 나 이 책 읽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계발 책에는 항상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목표가 없으면 뭔가 내가 계획한 게 있어도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흐지부지하게 돼서 내가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이러한 목표 설정을 많이 뭔가 변화를 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또 뭐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막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나는 사무장이 돼야지, 나는 세무사가 돼야지, 나는 실장이 돼야지, 뭐 이러한 그 공간 내에서의 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야 이 점프를 할 거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편해, 좋아, 난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 정도까지, 뭐 물론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기회가 오긴 오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더 커지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가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치느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 설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신입으로 들어갔어도 나도 여기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임원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신입이니까 이런 저런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당장 과장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업무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있으신 분들이 보통 평가를 많이 하실 건데,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러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어 라는 거, 또는 보고서 한 장을 쓰더라도 이 사람은 좀 잘 쓰네. 그리고 보고서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결과도 물론 좋아야 되겠죠. 근데 또 그 외에 회사 업무 내에서 말고 회사 밖에서 퇴근 후가 되겠죠. 그때 이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또 별도로 해줘야 이게 회사 내, 회사 밖, 이게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뭔가라는 애매모호한 게 있지만 그게 목표인 거죠. 예를 들어 자격증이 될 수 있고, 또는 외부 활동을 한 게 있을 수 있고, 영어 회화 같은 거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컴퓨터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자진평가를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자진평가를 하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든 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당연히 남인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나의 현재 상태를 자진평가하라고 하는 게 나를 알기 위해서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체크한 리스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골라내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거를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하나씩 실행을 합니다. 이거를 체크리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해, 이거를 좀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거는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A번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평가해야지, 지금 이거 좀 안 좋으니까 이거 먼저 해보자 하고 B를 시작하다 보면 당장 필요한 건 A였는데 이미 시작한 B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뽑아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저도 이런 동기부여와 관련된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유리 멘탈이었습니다. 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3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이 멘탈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와장창 깨지는 그런 스타일,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약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 너무너무 힘들어 했고 그랬었죠.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계속 한번 마음이 다치다 보니까 이 마음 다친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찾은 게 책을 읽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마음 치유 책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책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옛날에는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죠. 그 위안을 받으면서 큰 힘이 됐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계발
책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유튜브 이런 채널들이 없었으니까 책으로 많이 의존을 했는데, 그때 또 나오신 분이 이제 김미경 선생님이었거든요. 김미경 선생님을 그때 당시에는 그 책이 김미경 선생님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읽었었어요. 워킹맘이었으니까 이제 그러한 책들이 눈에 띄었는데, 나중에 TV에 김미경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강의를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또 마음 치유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현재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 영상을 진짜 많이 보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제가 JL랩을 시작한 게 한 3년 전에는 그런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어요. 3년 전에 김미경 선생님 유튜브도 그때 처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을 많이 받아서 JL랩도 만들게 됐고, 처음에 JL랩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같이 살고 있는 저희 허스밴도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가,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또 잘하지는 않는 애가 어떻게 강의를 한다고 할까라는 의문을 우리 허스밴이 가졌죠. 그런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말리지는 않았어요. 말리지 않았고 제가 실행을 했고,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요령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막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동기부여 영상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살았던 게, 지난 이 세무회계 쪽을 하면서 12년, 그것보다 훨씬 더 저는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물론 더 부족해서 아직도 계속 뭔가를 찾아가고 있지만, 계속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어진다 싶으면 또 동기부여 영상을 봅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이제는 이제 유명인들의 영상을 많이 보죠. 저들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 힘들었던 때를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영상은 잘 안 보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이유는 이제 약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을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것 중에 좋은 거,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나한테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아진 것들을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계산에 의해서 뭔가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즉흥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처럼 비슷한 말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체득이 됐다 보니까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 책이 책을 읽는다는 거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마음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성격이 활달하든 성격이 활달하지 않든, 각자 현재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그 기질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채워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방법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 영상에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들만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처음에 제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허무맹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거를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뭔가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가장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말을 막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전문 강연가는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저는 동기부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제 그 앞으로 교사 역할도 할 건데, 교사 역할 중에 하나가, 네,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내가 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뭔가를 해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교사에 대한 역량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나는 교사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제가 5가지 얘기했지만 그냥 그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어떤 그 언니나 누나나 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의 구독자도 이제 거의 3,000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구독자 늘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재미가 없나 봐요. 뭐 수업 영상이니까 재미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네, 세무회계 쪽 하시는 분들한테 제 유튜브 채널도 좀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너 참 좋은 채널 추천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